금요일, 토요일 상승, 일요일 조정을 말씀드린 가운데 일요일 초반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코인을 또 이때 주어야 되는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토요일 그리고 금요일 다 눌림목이 나올 것 같다. 그게 끝나면 상승 랠리가 끝나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적당히 일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빠르게 반응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보시면 솔라나 뭐 주피터, 아발란체, 그다음에 뭐 뮤, 니어, 인젝티브 이런 애들인데, 보면 이게 좀 레이어 종류인 애들이 좀 많습니다. 레이어 종류인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인젝티브 같은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 밈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중심으로 향후에 좀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줍줍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기준점을 보고 있냐라고 하시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요 캔들이 위로 안착한다. 그러면서 버틴다. 그러면 어떤 무빙이 나올 수 있냐면 요때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제 11월 초에 꾸역꾸역 버티면서 올라가던 그때 무빙처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일단 좀 천천히 넓게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쭉 이어보면은 사실상 리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2020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일봉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닿을 것처럼 하다가 안 닿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꾸역꾸역 불안감을 주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익절을 해도 물량을 한 70%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 그리고 75% 이 정도는 남겨놔야 하는 게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약 올라가더라도 나는 70에서 75%를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렇죠? 많은 80%까지도 홀딩하고 있겠죠. 그래서 상관없고, 더 눌리면은 그 돈으로 자신감 있게 추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항상 평단보다 뭐가 깡패다? 개수가 깡패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개수를 모으는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까지도 관리를 해주고 있는 형태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뭐 완전히 장투 성향이신 분들은 보고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저걸 사팔사팔해? 근데 사실 저게 장투예요. 왜? 오래 들고 가기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내 심리에 동요를 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이 조금의 분할 익절을 통해서 그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이런 상승장에 조정을 예상하고 아예 무슨 뭐 100%의 익절을 한다던가 80% 익절을 한다던가 되게 많은 양의 익절을 했는데 생각보다 눌림이 안 오고 올라갈 경우, 그때부터는 이 랠리를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느냐, 이때 이런 상황에서 물량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숏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숏을 잘 안 먹여줘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더 내려가야 돼요, 차트상으로는. 근데 뭔가 꾸역꾸역 버틴다라는 건 이러고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차트라는 건 절대적인 건 없어요. 확률을 통해서 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 때 개미를 터는 방법이 있고, 하락장 때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버리는 방법이 있고, 횡보장 때 사람을 막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장보다는 코인이다. 여러분들 뭐 국장님 이거 아니에요. 국내 증시를 얘기하는 거죠. 코스피를 넘어선 업비트 거래대금. 이 스타트업 하나가 증권시장 전체가 있는 코스피를 넘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유가증권 시장이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의 일주일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을 넘어섰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업비트가 지금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작 단계인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중요한 시점에 3전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코인 좀 떠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있던 마지막 주식 투자자들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아있어 줘야 나중에 물량을 받아줍니다. 개미들은 제발 좀 늦게 들어오십시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개미 늦게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건데요. 여러분들 심심하면 한 번씩 구글 트렌드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구글 트렌드에서 이 100을 찍자마자 단기간에 조정이 왔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요게 귀신 같아요. 보면 11월 10일부터 16일인데 보면은 이거 일봉으로 보잖아요. 11월 10일부터 요 16일 요 기간인데 원래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다가 귀신같이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래서 알트가 단기 랠리를 했지만 이때 랠리를 한 것이지 요때는 알트가 좀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심리는 정확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다시 이렇게 그 지루한 장세 때문에 검색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간에 또 과열이 해소가 된 것이고 다시 재차 랠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몇 번 더 겪으면 그때 비로소 그냥 사람들이 머리 깨고 그냥 사서 존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좀 잘 안 맞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열이 오면 일부 익절하는 거고 하는 거를 계속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매매법이죠. 빚내서 코인을 산 미국 회사가 곡간이 누득해졌다. 금융자산 자체가 나이키를 넘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엄청 전설의 투자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대단한 사람인 건 맞고 우리나라는 이런 회사가 거의 없기도 하고 좀 부럽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얘는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뭐건 계속 비트만 산 거고 한국인들은 일단 알트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알트를 이런 식으로 사다가는 사이클이 꺾일 때 진짜 제대로 맛이 갑니다. 그래서 요번 상승장에서는 그냥 이제 사팔사팔 하면서 늦게 오신 분들은 사이클 끝날 때까지 사팔사팔 한다 생각하고 사이클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너무 비트맥시로 돼버리면 가격이 떨어지면 이때다 싶어서 기회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그게 만약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70% 떨어지면 그거는 못 봤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사팔사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한 번에 사팔사팔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횡보가 끝나면 다시금 이렇게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알트 시즌에 대한 얘기 슬슬 하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내일 마감이 돼요. 월봉 마감할 월봉이 아니고 주봉이죠. 근데 이게 2주짜리 두 번째 주기 때문에 2주짜리 주가 마감이 되는데 그럼 얘가 골드 크로스가 됩니다. 근데 골드 크로스가 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도미넌스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서 막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기준점에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비트코인만의 독주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번 사이클에는 이게 안 나오고 알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잡고 밑으로 가면 알트의 비중을 6으로 잡고 요 위로 다시 올라오면 비트의 비중을 6으로 잡는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고점이 나오고 꺾이는 구간이 생길 것이고 얘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항상 사이클마다 도미넌스는 한 30%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40% 초반과 30% 후반대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 30%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알트 장 왔다고 난리 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내려가면 그때부터 그냥 뭐 제 말도 안 듣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매일매일 돈 복사돼서 기분 좋으니까 제가 막 그때 돼서 어떤 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안 들리시게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리스크 관리를 할 걸이라면서 또 그쪽 방면에 껄무새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냉정하게 상승장 끝날 때까지 뭐 장이 단기간에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여러분들이 평정심 유지하면서 사팔사팔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늦게 오신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저랑 옛날부터 영상을 접하면서 구독하고 보신 분들은 어차피 사실 여기서부터 다 매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영상 여기서부터 안 지치고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나 샀던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샀는데 이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구간들마다 너무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자리도 왔을 때 제가 리스크 관리를 단기적인 분들에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매도했다가 내려오면 개수 늘린다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알트 시즌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 요것도 보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제 시나리오랑 조금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거 나서 무슨 올해 안에 끝나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보니까 12월에 124,000에서 89K, 그 다음에 1월에 154,000에서 123,000까지, 그리고 마지막 2월에 24만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데 뭔가 구체적인 목표가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방향성이 뭔가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진행이 되면서 제가 뭐 이때 위험한 것 같다, 어디가 갈 것 같다, 계속 영상을 요즘 진짜 하루에 2개씩 찍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뭐 속된 말로 허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빨리빨리 접할 수 있도록 영상 많이 찍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알림 설정 특히 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상상 최저치는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제일 낮은 거지, 기준점을 저 앞으로 당겨 넣으면 상상 최저는 아닌데 최초의 사이클은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소 유지 물량이 점점 줄어지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최초의 상승장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점점 물량이 없어진다는 건, 신규로 뽀모올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가가 얇으니까 조금만 긁어도 위로 팍팍팍팍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데 레버리지를 사람들이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숏이 청산이 되고 그러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알트코인 지수도 이러한 저항선을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제 알트장 조금 있으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 10일 이 정도 동안 도미넌스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비트코인이 마지막 그 독주장을 하면 그 10일 동안이 굉장히 여러분들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토일이 3일인데도 여러분들이 막 진짜 막 그 천당과 지옥을 가는 것 마냥 막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물며 그때 금요일 토요일 때 익절을 조금씩 안 해놨고 그냥 이제 상승했던 거 조정되는 걸 때려 맞았으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리플 같은 거 보시면요, 보면 얘가 이제 여기 이제 1,700원 갔다가 1,400원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어디서 익절하라 그랬냐면, 영상에서도 말을 하긴 했지만, 자, 맵에 보시면 17일 날 보면 오늘 이제 0시죠. 0시 11분이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친구가 리플 이야기 갑자기 나오길래 그냥 혹시나 해서 세해가지고 타겟을 2,000원대를 1,600원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 리플 가격을 보시면 1,480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잘 했으면, 사실 여기서 사도 물린다 생각하고 사도 어차피 개수를 이때 안 판 사람들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상승장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쪽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보면 제 멘탈도 다 잡아드려요. 이렇게 출금도 해라, 이거 안 하면 출금 못하면 골수 또 물린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 픽도 다 내주고, 보시면 이거 다 잘라냈잖아요. 조정 전에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픽을 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848까지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 특히 이런 게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가입하시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방이 있는데요. 선물방도 이렇게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숏을 아예 안 칩니다. 손절나도 롱에서 손절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걸 타점을 어떻게 잡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구독자 10만이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럼 안녕.